제가 이제 벼르고 벼르던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나름 기획이랄까? 행복한 표정으로 일을 해주기 바래요. 행복한 직원들을 뒤에 두고 행복한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CPU 쿨러들의 비교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들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게 한 12가지, 13가지 정도의 쿨러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사전 테스트를 몇 개 해봤는데 쿨러에 따라서 시네벤치 점수가 바뀌는 현상이 있었어요. 저희들 이상하다, 이거 한번 영상으로 찍어봐야 되겠다. CPU 뭐 쓸 거고? 12700K 쓸 겁니다. 12700K가 TDP가 125 정도 나오는데 좀 가동을 하면 더 올라갈 거예요. 15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드는 요거 Z690 DDR4 버전으로 갈 거고, 대충 몇 개 정리해 본 거를 빠른 속도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사실 TDP라는 거는 칩셋에 해당이 되는 거지 쿨러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조사에서 표기한 TDP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G쿨은 65 TDP 기본적으로 오늘 테스트에 기본 쿨러를 넣기는 할 건데 거의 작동은 안 해요. 이런 것도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보면은 S10이라고 CR10이 TDP가 다르게 표기된다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쌔신은 280이 정말 나올지, 또 수냉 같은 경우에 보면은 TDP 자체를 표기를 안 해요. 굳이 그걸 해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TDP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가격을 대충 말씀드리면 이건 의미는 없지만 한 5,000원 정도, 24,000원에서 25,000원, 27,000원에서 27,000원, 대략 32,000원에서 38,000원 정도. S360 같은 경우에는 34만원. 여기 있는 쿨러들이죠. 오늘 뜯어가지고 하나씩 아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과정 자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해볼 거고, 멀티로 해서 2회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중간중간에 쿨러를 분리한 상태에서 5분 동안 휴식을 하면서 R23이라고 써주세요. 시네벤치 R23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다른 특이사항 있나? 모두 순정 상태. 노 오버, 매뉴얼 오버클락이나 이런 거 일절 없이 그냥 순정 상태로 할 거고, 12700을 한 이유는 어느 정도 속도가 좀 올라가야 차이가 나잖아요. 12400이나 이런 거는 사실 발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2900으로 하려고 했는데 12900은 또 너무 비싸서 많이 안 사세요. 이 테스트 결과가 이제 여러분들이 CPU에 따라서 쿨러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해 보겠지만 이거 테스트 하려면 직원 한 명 하루 종일 이거만 해야 돼. 지금부터 니는 오늘 요거 작업을 조금 하자. 저기 시계 한번 봐봐. 10시. 이게 이제 20분짜리 테스트를 하나를 시키니까 하나 테스트하는 딱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랭 쿨러들은 2번씩 테스트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수냉부터는 저희들이 한 번씩 돌렸어요. 거의 지금 9시간 찍었다, 야. 시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정리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니까 조금 이따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바로 만나는 거죠. 아, 진짜 바보, 진짜. 거의 하루에 걸친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각계각층의 이 저명한 인사분들을 모시고 가볍게 컴포지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브라켓이 없어서 못했어요. 12개 기종, 8개의 공랭과 4개의 수냉 쿨러를 가지고 12700K 20분짜리 테스트를 2번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쌔신부터는 한 번만, 오늘 전체적인 결과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각계 하품하지 마세요. 마스크인데 어떻게 하라고. 공랭 쿨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TDP나 가격 같은 거는 눈으로 보면서 한번 봐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최고 중요한 거는 시네벤치 온도하고 점수, 전력 소모 3가지를 볼 건데, 시네벤치 최고 온도는 공랭들은 어쌔신을 제외하고는 다 100도, 102도를 찍었습니다. 리미터를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CPU가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가지 않게 스스로 락을 걸어버리는 그 상태까지 올라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시네벤치 점수를 보면은 G쿨 같은 경우는 온도를 방어를 못해요. 방어를 못해서 18600T면서 그냥 멈춰버렸죠. 그래서 G쿨을 빼고 나머지 쿨러들은 거의 다 동일한 점수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 테스트를 했을 때는 온도를 방어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시네벤치 점수가 조금씩 하락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요 S11하고 CR1000 같은 경우에는 점수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리니티도 온도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얘를 제가 왜 뺀 이유는 트리니티는 소음이 없어요. RPM이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유지해주면서 가격적인 부분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트리니티는 전통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죠. 뭐
전력 소모나 모든 부분에서 팔라딘하고 트리니티, CR2000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에 비해 가지고 딱히 그러니까 쌍날 펜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반목할 만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쌔신 역시 그 리미트까지 안 올라가고 85도로 확 잡아주죠. 순행들하고 맞먹는 점수까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쌔신이 쿨링이 확실히 잘 된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죠. 점수는 사실 의미가 없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순행 같은 경우에는 다 3절 순행만 했는데 최고 온도 같은 경우에 에코 T360하고 MSI S360이 확연히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죠?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공랭이 같이 있습니다. 에코 T360이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계속 쌩쌩 돌아서. 팬 RPM이 좀 높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감성의 갈라 헤드 생각보다 약간 좀 온도가 높게 나와요. 크라켄이 의외로 온도가 높게 나오는데 얘가 왜 이렇게 리미트까지 찍어버리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는 펌프가 좀 저속으로 돌립니다. 저수가 돌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수들을 봤을 때 공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어쌔신이 가격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팔라딘하고 트리니티 하나만 하고. 저희도 골라야 돼요. 사장이니까 두 개 고르자. 순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S360이 가격을 고려한다면은 T360이 좋지 않을까.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랭에서 이 쿨러다 저 쿨러다 너무 따질 필요 없다. 소음을 빼고 나머지 것은 딱히 고려할 부분이 없다. 어쌔신은 좀 별도의 그걸로 보고 그래서 이걸 실제로 테스트한 넘버 6 선호가 나와가지고 각 쿨러에 좀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이게 이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소음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측정을 안 한 게 소음은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안 나더라고요. 일부러 3060 Ti 그래픽카드를 꽂아서 돌렸거든요. 그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디코는 좀 크게 나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게 나고 순행은 제일 세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단순한데도 온도 잘 잡히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팬이 3개고 되게 빨리 돌고 저는 원픽하면 어쌔신 하겠습니다. 가격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래도 어쌔신 할 것 같아요. 딱 10만 원대라서 그냥 하면 제호가 한번 정리해 될 것 봐. 같아요. 이 도표는 이 친구를 썼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12700K 고급형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CPU인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뭘 써도 괜찮다. 어차피 소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귀를 갖다 대는 거 아니면 크게 들을 사람은 별로 없죠.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일단 제 픽은 공랭이기는 한데 다들 공랭 고를 것 같아서 저는 수랭 쪽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MSI가 좋아요. 실제로 성능도 잘 나오고 LCD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코어 리퀴드 이거 하겠습니다. 조립성을 감안했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S11 CR1000은 조립성이 살짝 브라켓을 만들 때 손이 조금 많이 아픕니다. 트리니티가 정말 괜찮은 이유가 예전에는 그 나사를 손으로 돌렸어요. 근데 구멍이 이번에 십자 구멍이 생겨가지고 정말 조립성이 괜찮아졌어요. 저는 트리니티가 제일 좋지 않나. 트리니티가 많이 픽 박을 것 같아요. 여기 저명의사는 트리니티를 빼고 골라주세요. 그럼. 망했어. 한번 네가 조립을 제법 많이 하니까 조립성이 안 좋은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저는 이제 하나씩만 골라볼게요. 가격을 신경 안 썼을 때 어쌔신이 정말로 조립성이 덩치가 큰그 공랭치고는 되게 괜찮아요. 게다가 이제 막 성능도 되게 괜찮고요. 물론 이제 케이스나 그런 거를 또 따져야 되긴 하는데 어쌔신을 고를 정도면 이미 그 정도 예산을 마련해둔 분들이니까 공랭 쪽에서 이제 고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두 개가 되게 고민이 되기는 해요. 이쪽에 T360 사실 얘도 되게 괜찮기는 해요. 일반적인 수냉들 같은 경우는 뒤에 펌프 이제 케이블을 따로 빼가지고 SATA로 연결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T360은 SATA를 따로 먹질 않아가지고 이제 뒤쪽에 케이블 정리라든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되게 괜찮게 나오고 성능이 좀 잘 나오면 좋겠다. 사실 X73도 괜찮긴 해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게 나오긴 했는데 RGB 모델 말고 논 RGB 모델로 갔을 때는 사실 이제 케이블 수가 SATA가 달려있다 해도 케이블 단순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르라고 하면은 전 아마 이쪽 아니면 이제 가격이랑 성능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아무래도 좀한 표. 정리하고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i5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의 가격이거든. 여기다가 10만 원짜리 쿨러를 붙이면은 12600 이상의 가격이 나온단 말이죠. 저희들이 염려드리고 싶은 게 i5급에는 굳이 어쌔신 같은 이런 비싼 것까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걸 하는 것보다는 쿨러 가격을 좀 낮추고 CPU 등급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S11이나 CR1000도 가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i5급 한 125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시네벤치는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너무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순행 돈만 된다면 이걸 하겠지만 12700에 30만원짜리 붙이면 i9을 쓰면 돼. 그냥 i9 쓰고 10만원짜리 어쌔신 붙이면 되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니까 S360 쓰실 분들은 i9만 고려하세요. T360 괜찮아요. 가끔 할인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i5급에서는 2만원대
7번대 요 정도, i7급 넘어가면은 요 정도, i9급, i7의 K 이상급이면은 그냥 어쌔신 아니면은 이쪽으로. 그 테스트 환경이나 저명 인사분들의 기본적인 그 성향에 따라서 픽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모든 쿨러의 기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립해 보시면서 다른 분들, 다른 유튜브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쿨러 선택에 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명 인사분들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썸네일 따야 될까 이거 썸네일.